인생은 매 순간마다 저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저는 루마니아 시골에서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오듯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 통장을 채워준 것도, 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것도, 당신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것도 한국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박경훈이 7년 동안 모은 창업 자금이 사라졌고, 어느 날 밤 그는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숨겨둔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적힌 숫자 2,700만 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면 저는 평생 제 이름을 잃은 채 살았을 거라는 걸요. 과연 저는 어떻게 한국에서 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리나 도브레입니다. 22살이었던 그해 저는 루마니아 산촌 외곽의 작은 제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은 화상 자국투성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 미라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20살 국립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 1년에 우리 집 5년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빚만 남기고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봤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미라만큼은 의사가 되어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고요. 그게 언니로서 제 의무였고 가족의 체면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더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습니다. 몸이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일이나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대. 결혼하면 학비도 보내준대. 저는 웃었습니다. 결혼이요? 사랑도 없이요? 사랑? 우린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동료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도 브라쇼브로 갔습니다. 국제결혼 알선 사무소였습니다. 27살 여자 소냐 마린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외국 여자 좋아해. 돈만 내면 착해지거든. 소냐의 말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조건 있어요. 여동생 학비를 먼저 보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냐가 웃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한국 가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할 거야. 한국은 서류로 사람을 묶는 나라거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와 루마니아어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었으니까요.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박경훈. 35살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박경훈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붉은 자수 주머니에 넣고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을 때 박경훈이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작업복 위에 깨끗한 셔츠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박경훈이 다가왔습니다. 이리나 씨? 네. 오늘부터 당신 이름부터 지킬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박경훈은 제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가 열리면서 붉은 자수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경훈이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박경훈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경훈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박경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니까요. 인천 송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박경훈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박경훈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돈 냈으니 당연히 요구할 줄 알았는데 박경훈은 달랐습니다. 밤에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박경훈은 좁은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경훈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말 말고 종이에 써도 돼요.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한글이었지만 그림과 루마니아어 단어가 섞여 있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오후에 집을 정리하다가 붉은 자수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제 가방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공항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어야 할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루마니아어로 쓰인 서류였습니다. 미라 도브레 의대 학비 1년치 완납 증명서. 날짜는 제가 한국 오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숙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박경훈은 왜 이걸 미리 했을까요? 계약도 하기 전에요? 서류 밑에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툰 루마니아어였습니다. 당신은 팔린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박경훈.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녁에 박경훈이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류 봤어요? 박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약속이니까요. 당신이 요청한 거잖아요. 하지만 계약 전에. 계약은 종이일 뿐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박경훈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계약과 돈으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박경훈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소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만 친절하고 뒤에서는 다 계산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박경훈은 다른 사람일까요? 다음 날 박경훈은 저를 주민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해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은행도 이용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박경훈은 옆에서 통역해 줬습니다. 등록이 끝나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외국인 등록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 이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당신 거예요. 제가 매달 생활비 넣어드릴게요.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정말요? 네. 당신 돈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여자가 돈을 관리하는 게 드물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자는요. 하지만 박경훈은 자연스럽게 제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병원도 갔습니다.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박경훈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너무 빠르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고 간호사는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루마니아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진 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밤낮 일, 비톡촉. 모두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천천히 쉬면서 적응하세요. 박경훈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소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처음엔 착해. 하지만 나중엔 본색을 드러내. 며칠 후 박경훈은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책을 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말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3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박경훈 씨 집 맞죠? 네. 저는 윤지혜예요. 같은 회사 격리팀이에요. 서류 전달하러 왔어요. 윤지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저를 훑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루마니아요. 아, 그쪽.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국제 결혼이요. 그럼 돈 받고 온 거네요? 윤지혜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괜찮아요. 요즘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박경훈 씨 괜찮으려나? 회사 이미지도 있고. 윤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경훈 씨 착하긴 한데 너무 착해서 이용당할까봐 걱정돼서요. 윤지혜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참. 박경훈 씨한테 잘해드려요. 책임질 거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지혜의 말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걸까요? 박경훈을 이용하는 걸까요? 밤에 박경훈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윤지혜 씨 왔었어요. 아, 서류 받았어요? 네. 근데 윤지혜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박경훈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요리를 배우고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박경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 야근도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자동화 설비팀이라 현장 출동이 많아요. 기계 고장 나면 밤에도 나가야 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박경훈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경훈의 방을 청소하다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창업 계획서였습니다. 설비 수리 전문 업체를 차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비용, 고객 확보 방법, 장비 리스트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통장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7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경훈은 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그 돈 중 일부를 이미 썼습니다. 미라 학비로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박경훈에게 물었습니다. 창업하고 싶으세요? 박경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트 봤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괜찮아요. 숨긴 건 아니니까요. 언제 할 거예요? 글쎄요. 좀 더 모아야 해요. 아직 부족해요. 박경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박경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꿈은 나중에 이뤄도 돼요. 지금은 당신과 가족이 먼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박경훈은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거였습니다. 미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덕분에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기숙사도 좋고 수업도 재미있어. 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사랑해, 언니. 꼭 행복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박경훈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박경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지금 공장에 고장났대요. 나가야 해요. 지금요? 밤 11시인데요. 현장 일이 그래요. 기계 멈추면 손해가 크거든요. 박경훈이 서둘러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걱정됐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몸이 버틸까요? 새벽 3시 박경훈이 돌아왔습니다. 기름때 투성이었고 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쳤어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거예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에요. 소독하면 돼요. 저는 약상자를 꺼내 박경훈의 손을 닦아줬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하지만 익숙해요. 박경훈이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한 척할까요? 왜 자기를 돌보지 않을까요? 박경훈 씨, 당신도 쉬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돈 벌어야죠.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당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박경훈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윤지혜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박경훈 씨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요. 외국인 아내 때문인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서 다들 그래요. 박경훈 씨가 외국 여자 데려와서 고생한대요. 그건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돈 주고 산 거 맞죠? 윤지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혜가 돌아선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제가 박경훈에게 짐이 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고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훈이 출근한 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마트,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어 잘해요? 아니요. 조금만. 그럼 안 돼요. 손님 응대 못하잖아요. 좌절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한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방 보조로 일해봐요. 시급 9,000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박경훈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일은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었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 12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경훈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박경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산책했어요. 산책을 6시간 동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경훈이 일어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손을 봤습니다. 이랬죠? 어떻게 알았어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사장이 전화했어요. 제 핸드폰 번호 비상 연락처로 적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켰습니다. 왜 그랬어요?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돈 벌어야 해요. 짐이 되기 싫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윤지혜 씨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한테 부담이래요. 윤지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저를 시기해요. 왜요? 박경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혜는 예전에 저한테 고백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그 뒤로 저를 미워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윤지혜가 저를 적대시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돈을 벌고 싶어요. 당신 꿈도 이루게 해주고 싶고요.
제 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건강부터 챙기세요. 박경훈이 제 손을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이제 일 그만두세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요. 며칠 후 루마니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일이나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미라가 고마워하더라. 언니 덕분에 공부 잘한대.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이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추가 비용이 필요하대. 기숙사 보증금이랑 의료 실습비래. 2,700만 원이 더 필요하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700만 원. 한국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까지. 안 내면 학교 못 다닌대.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까요? 박경훈 통장에는 창업 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경훈의 꿈이었습니다. 7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박경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거였습니다. 미라가 쓴 편지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해. 학교 규정이 바뀌었어. 언니가 없으면 난 학교 못 다녀. 제발 도와줘. 저는 편지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소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이나 돈 문제 들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한국에서 일하면 돼. 내가 알선해줄게. 저는 소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공장 야간 근무. 힘들지만 돈은 많이 줘. 빨리 답 줘. 저는 고민했습니다. 박경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박경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냐에게 연락했습니다. 일할게요. 어디로 가야 해요? 인천 물류센터. 야간 포장 작업이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당 15만 원. 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경훈 몰래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경훈이 야근하는 날을 골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는 춥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자가 끝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분류하고 포장하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손이 얼얼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라를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박경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낮에 자고 밤에 나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윤지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요즘 어디 다니세요? 왜요? 밤마다 나가더라고요. 어제 물류센터에서 봤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윤지혜가 비웃었습니다. 박경훈 씨는 알아요? 아니요. 그럼 말해줘야겠네요. 남편 몰래 일하다니. 혹시 돈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루마니아에서 편지 왔잖아요. 제가 봤어요. 2,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 윤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편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버린 편지 봉투를 주워서 찍은 거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박경훈 씨한테 보여줄까요? 아내가 돈 때문에 야간 노동하는 거?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숨길 거예요? 박경훈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게 부탁하세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윤지혜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경훈 씨랑 헤어지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경훈 씨는 제 거예요. 당신 같은 외국인은 방해만 돼요. 미쳤어요. 미쳤든 말든 선택하세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박경훈 씨한테 다 말하거나. 윤지혜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박경훈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박경훈이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있네요. 병원 가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야 해요. 박경훈이 저를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며칠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과로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줘요, 이리나. 박경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랬어요. 물류센터에서. 왜요? 제가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미라 학비가 추가로.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편지 2,700만 원, 윤지혜의 협박까지. 박경훈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한참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박경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 쓰세요. 뭐라고요? 제 창업 자금이요. 2,700만 원 있어요. 쓰세요. 안 돼요. 그건 당신 꿈이에요. 꿈은 나중에 이뤄도 돼요. 지금은 당신 가족이 먼저예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박경훈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왔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저는 박경훈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경훈이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송금했습니다. 2,700만 원 전부를요. 창업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7년의 꿈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송금이 끝난 후 박경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다 보냈어요.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미라 학교에 직접 송금했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박경훈은 더 많이 일했습니다. 회사 야근에 주말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 다시 모아야죠. 창업 자금이요. 박경훈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낮에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박경훈이 허락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해요. 우리는 둘 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피곤해서 말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경훈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는 걸 봤습니다. 살도 빠지고 다크서클도 심해졌습니다. 박경훈 씨, 제발 쉬어요. 당신 몸이 중요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지만 박경훈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경훈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장 긴급 출동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어지러워요. 조금. 박경훈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경훈 씨,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박경훈을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이에요. 며칠간 입원해야 해요. 박경훈은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했고 박경훈이 자기 꿈을 포기했고 그래서 더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박경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일어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박경훈이 눈을 떴습니다. 일이나? 네, 저예요. 왜 울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박경훈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요. 제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박경훈이 웃었습니다. 한국어 늘었네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고마워요, 이리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실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대표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박 과장 고생 많았어. 푹 쉬고 복귀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내분도 고생이 많으시겠네. 외국인이시죠? 네, 루마니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 다국적 직원 많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죠. 박 과장 아내도 마찬가지네요. 대표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박 과장. 내가 들었는데 창업 준비한다며? 아, 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생각이야. 우리 회사가 협력업체로 계약해 줄 수 있어. 내가 독립하면 말이야. 정말요? 박경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은 응원해야지. 퇴원하고 나서 계획서 가져와. 검토해 볼게. 대표가 나간 후 박경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이나 들었어요? 네.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내 어머니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다니. 어떻게? 언제요? 어젯밤에.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 비용은요? 많이 필요해. 루마니아 병원은 돈 없으면 수술 안 해줘. 저는 무너졌습니다. 또 돈 문제였습니다. 그때 소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이나 어머니 일 들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한국 병원은 믿지 마. 돈만 뜯어가. 소냐의 말이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정말 한국 병원을 믿어도 될까요? 과연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박경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래요. 박경훈이 즉시 물었습니다. 수술 가능해요? 네.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루마니아 병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대요. 박경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모셔와요. 뭐라고요? 한국 병원이 더 좋아요. 수술도 잘하고 의료보험도 적용 가능해요. 하지만 비행기 값도 비싸고.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의료진이랑 상담해봐요. 박경훈은 퇴원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하고 항공사의 의료 이송을 문의하고 보험 처리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박경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는데 제 어머니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 성공률은요?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70% 정도예요. 하지만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비용은요?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에요. 박경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박경훈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괜찮아요.
전세 보증금이랑 적금 남은 거 쓰면 돼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요.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예요. 박경훈은 단호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루마니아어로 한국어로 뒤섞여서. 박경훈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머님 의식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경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를 봤습니다. 일이나? 네, 엄마. 저예요. 여기가 어디야? 한국이에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한국? 어떻게? 박경훈 씨가 모셔왔어요. 제 남편이에요. 박경훈이 인사했습니다. 서툰 루마니아어로요. 안녕하세요. 박경훈입니다. 어머님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어머니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친절했고 의사는 매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정말 좋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잘 챙겨주고. 그렇죠, 엄마. 일이나 넌 좋은 남편 만났어.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훈은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윤지혜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병 왔어요.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받았습니다. 박경훈 씨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그럼 잠깐 얘기해요. 윤지혜가 저를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박경훈 씨 통장 다 비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격리팀이라 알아요. 전세 보증금까지 뺐더라고요. 이제 박경훈 씨 빚만 남았어요. 윤지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박경훈 씨 인생 망쳤어요. 만족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만 괴롭히세요. 박경훈이 나타났습니다. 지혜 씨, 이제 그만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 돈 다 날렸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혜 씨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지혜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고 이 여자를 선택했죠. 외국인 여자를. 지혜 씨,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우스네요.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어요. 윤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회사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표님. 윤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윤대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에서 소란 피우고. 죄송합니다. 박 과장 개인 일에 왜 참견이야? 내가 격리팀이라고 남의 통장 내역 들춰보고.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야. 당장 사직 썼어. 윤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싫으면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야. 선택해. 윤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박경훈에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미안해. 우리 회사 직원이 패 끼쳤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회복 잘하시길 바래. 그리고 창업 계획서 기다리고 있어. 대표가 떠난 후 저는 박경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당연하죠. 당신은 제 아내예요. 우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그리고 박경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과연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였으면 못 살았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으니까요. 박경우는 방을 어머니께 드리고 우리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셔야죠. 박경우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미라가 학교를 무사히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라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1년치 학비가 면제됐다고 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벌게. 언니는 행복하게 살아. 미라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박경훈이 옆에서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 됐네요. 미라가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박경훈이 창업 계획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요. 돈은 어떻게 해요? 대표님이 투자해 주신대요. 회사가 첫 고객이 되어 주신대요. 정말요? 네. 내일 미팅 있어요. 다음 날 박경훈은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박경훈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환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정말요? 네. 회사가 설비 유지보수 계약해줬어요.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축하해요. 저는 박경훈을 껴안았습니다. 박경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 얻고 장비 사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이리나.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한 달 후 박경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중고 장비를 샀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경훈 설비 기술. 저는 박경훈의 조수가 됐습니다. 전화 받고 스케줄 관리하고 청구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박경훈의 실력이 소문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박경훈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에도 따라갔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건물. 박경훈이 기계를 고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중하는 눈빛, 정교한 손놀림,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미소. 저는 박경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루마니아 여성이라고 화제래요. 저요? 네. 어머니 수술 이야기,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박경훈과 상의했습니다. 해도 돼요? 물론이죠. 당신 이야기를 나누세요. 방송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집, 사무실, 병원을 촬영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예요. 돈 때문에 왔지만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루마니아에서는 저는 그냥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여기선 제가 이리나 박이에요. 남편의 아내이고 사업 파트너이고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어머니를 살렸어요. 루마니아에서는 돈 없으면 수술도 못 받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머니를 살렸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한국은 돈으로 사람을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는 나라예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방송은 루마니아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 영웅이에요. 하지만 소냐는 달랐습니다. 이리나, 넌 배신자야. 한국을 미화하고 있어. 소냐가 화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소냐,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야. 당신이 편견을 가진 거야. 소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박경훈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저는 회계와 고객 관리를 맡았습니다. 한국어 자격증도 땄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해 루마니아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리나, 넌 정말 행복해 보여. 박경훈이 잘 돌봐주는구나. 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공항에서 어머니를 배웅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요. 지금은 2025년 겨울입니다. 저는 25살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박경훈의 사업은 안정됐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격리를 완전히 맡았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경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리나, 우리 아기 가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네. 이제 여유도 생겼고 준비도 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엄마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계획했습니다. 몇 달 후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박경훈은 너무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리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임신 기간 동안 박경훈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일도 줄이고 저를 챙겼습니다. 병원도 같이 다녔고 태교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요? 우리 딸? 박경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봐요. 나리는 어때요? 백합꽃이요. 나리.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는 딸 이름을 나리로 정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손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3.2kg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나리는 박경훈을 닮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박경훈이 나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리나.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리는 잘 자랐습니다. 밤마다 깨고 울고 보챘지만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박경훈은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자장가도 불렀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라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나 의사 됐어. 면허 받았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사랑해, 언니.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라가 꿈을 이룬 거였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훈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요. 미라가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학비 보내줬잖아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요. 3년 전 저는 루마니아 시골에서 빚에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예쁜 딸이 있고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고 박경훈이라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줬고 시스템이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윤지혜가 보낸 협박, 소냐의 조종, 모든 악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이리나, 우리 집 살까요? 집이요? 네. 전세 말고 내 집이요. 이제 여유도 생겼고. 좋아요.
나리도 키워야 하니까.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송도 인근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충분했습니다. 계약금을 냈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사날 박경훈이 문패를 달았습니다. 박경훈, 일이나 박나리. 새 이름이 새겨진 문패였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리를 재우고 박경훈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송도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해요?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루마니아에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네, 운명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꿈을 이루고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경훈과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2025년 가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 다문화 가정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이요? 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광이에요.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교수들, 다른 다문화 가정 대표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이리나 씨 의견이 중요해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언어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자리 연결, 법률 지원, 의료 안내까지 통합적으로 도와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스톱 센터를 만들어요.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요. 저처럼 헤매지 않게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의 첫 센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실제 운영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센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리나 씨 덕분에 저도 일자리 찾았어요. 한 베트남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당한 일을 도울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희망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편 박경훈의 사업은 더 성장했습니다. 정부 사업에도 입찰했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혔습니다. 일이나 당신 덕분이에요.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당신이 회계 관리 잘해줘서 회사가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저를 믿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나리도 자랐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엄마. 나리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를 루마니아의 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루마니아 여성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사에 갔습니다. 박경훈과 나리도 함께였습니다. 대사가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이리나 씨는 우리 루마니아의 자랑입니다. 한국에서 훌륭하게 정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저는 3년 전 루마니아에서 왔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을 찾았고 꿈을 이뤘고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저도 한국 좋아해요. 당신 남편 참 좋은 사람이네요.
박경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리나. 당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오늘 저는 루마니아 대표로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은 이제 두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이지만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경훈의 아내이고 나리의 엄마이고 이리나 박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며칠 후 박경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리나 루마니아 갈까요? 루마니아요? 왜요? 미라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당신 고향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나리도 외할머니 봐야죠. 저는 울었습니다. 박경훈이 제 뿌리를 존중한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루마니아로 갔습니다. 3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박경훈도 인사했습니다. 루마니아어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 박경훈입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왔어. 우리 사위 루마니아어 늘었네. 미라도 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라.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의사 됐어. 너 잘해서 그래. 나는 조금 도운 거야. 아니야. 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우리는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저희 옛집도 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박경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자랐군요. 네. 힘들었지만 소중한 곳이에요. 이제 당신은 두 집이 있어요. 여기랑 한국. 박경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며칠간 머물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라는 나리를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리나, 넌 정말 행복해 보여.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도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사위도 잘 모셔라. 알았어요, 엄마.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 산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집은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박경훈은 이미 나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놀아줘. 나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뭐하고 놀까? 공. 좋아, 공놀이 하자.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한국 음식을 이제 능숙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박경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가르쳐줘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보다 잘하는데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경훈은 회사로 갔고 저는 집에서 나리를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자문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다문화 가정 의료 지원 확대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잘 몰라요. 안내가 부족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개선이 필요해요. 다른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리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나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나리 잘 놀았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아빠, 나리. 나리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나리. 엄마 좋아? 응, 엄마 너무 좋아.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박경훈이 돌아왔을 때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오늘 메뉴 좋은데요?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예요. 고마워요, 이리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리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고, 박경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나리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루마니아 노래와 한국 노래를 섞어서요. 나리는 곧 잠들었습니다. 박경훈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박경훈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뭐가요?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게요. 나리가 있다는 게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루마니아에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빚, 가난, 미래 없음. 모든 게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안정된 삶, 의미 있는 일. 모든 게 밝았습니다. 박경훈 씨,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는 처음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왔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네.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언젠가 당신도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요? 당신 눈빛을 봤거든요. 슬프고 외로웠지만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선함을 믿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을 완성시켰어요. 우리는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에 온 것? 박경훈을 만난 것? 아니면 포기하지 않은 것?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 숨김이 아니라 솔직함,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저는 그 선택들을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차별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랑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어머니를 살렸고 교육 시스템은 제게 언어를 가르쳤고 사업 환경은 박경훈에게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가능했습니다. 박경훈이라는 사람은 제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 이용이 아니라 존중, 소유가 아니라 동반. 박경훈은 저를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나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두 문화를 배우고 두 언어를 말하는 아이. 나리는 국경을 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박경훈이 있고 방 건너편에 나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경훈과 나리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계속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리나 박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사랑 때문에 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리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당신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당신이 제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